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우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3월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달라고 기한을 제시했습니다. 개헌안 발의 기한을 내달 7일로 못 박은 것은 개헌 절차를 따졌을 때 이 시점을 넘기면 지선 동시투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헌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1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제안했던 대통령 4년 연임과 결선투표제 도입 등은 이번 개헌안에 담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 의장이 이날 제안한 개헌 의제 3가지는 불법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와 5.18 정신 수록 등 민주주의 헌법 정신 공고화, 지역 균형 발전 정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 명시입니다.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연성 헌법 등의 의제는 충분히 검토해 이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내각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 의장은 단계적이고 최소 수준의 개헌을 강조했는데요.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안의 국회 통과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표명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개헌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여야의 개헌특위 구성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은 더 이상 꿈도 못 꾸게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여야가 약속한 5.18 광주 정신의 헌법 수록 등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서 단계적 개헌의 절차를 밟자는 주장입니다. 국회 정개특위 소속 김문수 민주당 의원, 김성은 뉴스토마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우원식 의장이 개헌을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권력구도에 대한 개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권력구조라던가 아니면 연성헌법, 기본권 관련해서는 이후에 논의하자고 이렇게 좀 잠시 미뤄둔 상태고요. 3가지 의제를 꼽았는데요. 네네. 불법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국회 통제권 강화, 그리고 5.18 정신 수록 등 민주주의 헌법 정신 공고화,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정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 명시, 요 3가지를 좀 의제로 꼽았습니다. 그 이유가 현 시점에서 여야 이견 없이 합의를 할 수 있고, 네네. 또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빨리 개헌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데서 꼽았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어제 제안 잠시 영상으로 보신 뒤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고 제안합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습니다.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젠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합니다. 3월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주십시오. 12.3의 상처를 겪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치의 책임 방기입니다. 단 한 조항, 한 줄이라도 개헌이 되어야 국민의 삶, 나라의 미래를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야 정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합니다. 의원님, 네. 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계속해서 개헌 요구에 이제 직면을 해왔는데 네. 실질적으로 개헌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과제 1호도 개헌이기는 하였습니다. 여야가 약속한 부분들이 있어서 가령 지금 쟁점이 될 수 있는 뭐 대통령 중임제라든지 연임제라든지 아니면 이 권력구도 재편 등은 다 빼고 일단 합의할 수 있는 것만 먼저 시작을 해보자. 네. 그것이 일단 이번 그 12.3 내란을 저희가 목도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회 통제권, 그다음에 5.18 정신, 헌법 수록, 뭐 그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 이 3가지 정도였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한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국민의힘도 계엄에 대한 사과도 했고 했기 때문에 필요하고 지금 87년
그 개헌을 한 이후로 39년이 지났잖아요. 39년이라는 세월은 40년 가까이. 네. 한 세대를 지났고 강산으로 따지면 한 3번에서 4번 바뀔 정도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직도 개헌을 하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너무 헌법이 오히려 정체된 느낌이 있고 특히 이 계엄이라는 게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국민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안심하고 있는데도 윤석열이 계엄을 네.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방심할 일이 아니고 어떤 진보 보수를 떠나서 모든 국민이 아까 우리 우원식 의장님이 말씀했듯이 불법 계엄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네. 이번에 개헌을 해놔야 된다. 이런 취지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는 꼭 그 개헌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정과제 1호로 사실 한 10가지 정도를 했습니다. 네, 네. 뭐였죠? 그중에 이제 5.18 당연히 광주민주화운동이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것과 비상 계엄 선포 때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자라는 것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 네네. 그거 말고도 사실은 이제 뭐 대통령 연임제라든가 또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자. 네네네. 이제 선진국형 모델이거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그 거부권을 좀 제한하자. 그다음에 국무총리도 뭐 국회에 추천하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검찰 이런 그 청구권 독점하는 이런 문제라든가 또 지방자치 균형 발전 뭐 이렇게 해서 한 10가지 정도를 국정과제로 해놨는데 그중에서 요 2가지는 당장 해야 될 네네. 또 모두가 공감할 만한 충분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적되어 왔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 고난에 대한 분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속해서 단임제가 갖고 있는 이 한계, 레임덕 등등 해서 그래서 연임제, 중임제로의 전환 등등이 이제 거론이 되는데 이러한 권력 구대는 블랙홀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의할 수 있는 것만 먼저 해보자는 건데 그럼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인가요? 네, 당연히 이제 의장님이 그렇게 기자회견을 해주시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미 국정과제 1호로 네네. 해놓고 평상시에도 이런 것들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국민의힘이 마침 또 계엄에 대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진심입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어쨌든 형식적이든 가식적이든 일단은 그래도 뭐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선거용 네네. 그 사과하고 큰절을 항상 선거 때 이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속아왔지만 그러면은 진정성을 보일 좋은 기회니까 아예 개헌에 같이 여야가 합의해서 이번에 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진정성이 좀 인정이 되고 다시 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는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바로 개헌에 동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은식 의장에 대한 야당 입장 나왔습니까? 국민의힘? 네, 어제 그 우원식 의장 기자회견 이후에 손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중동발 경제 악화를 언급하면서 한가하게 개헌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거용 개헌 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 또 군사작전 벌이듯 급하게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우원식 의장의 제안에 좀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5.18 정신, 광주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당시 윤석열 씨가 대선 후보일 때 약속을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령 이게 지방선거하고 같이 국민투표에 붙이면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이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또다시 상기가 되고 그 내란이 상기되다 보면 지방선거에 불리하지 않겠냐 이런 정략적 계산도 있을 법합니다.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정치를 하다 보면 잘못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의든 실수든.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실천하고 행동을 하면 국민들이 오히려 그거를 높게 평가해서 지지를 더 많이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다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그걸 잊어버렸겠지 하면서 몰래 속이고 그걸 슬쩍 덮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참 국민들이 그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계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그에 대한 확실한 조치는 바로 헌법에 계엄을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5.18이야말로 계엄군에 의해서 우리 광주 시민들이
정말 죽임을 당하고 또 그거에 대한 계엄에 대한 저항을 했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5.18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계엄 통제와 5.18 정신을 같이 수록하는 것이야말로 계엄을 정말 불법 계엄이 앞으로 절대 꿈도 꾸지 못하고 이 땅에 있을 수도 없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그걸 5.18이 빼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살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헌법에 수록하지 않고 또 이런 개헌을 하지 않고 계엄을 사과한다? 완전히 빈말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진정성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때 첫 대한민국 1호 계엄을 저희 지역 순천 네, 네. 여순 사건 들어보셨죠? 알고 있죠. 이 이승만이 불법 계엄을 해가지고 이 수만 명의 양민을 학살한 사건부터 해가지고 여순도 이제 좀 용어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순 항쟁 네, 등등. 사실은 여수 이게 계속 여순 순천 우리 사태, 여순 반란 네, 이렇게 불려왔다는 사실. 시민들은 당연히 여순 항쟁이라는 용어를 써주기를 원합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거기까지는 단계를 아직 네, 못 갔고 여순 사건이라고 특별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정 용어가 그렇고 뭐 박정희, 전두환, 뭐 윤석열까지 사실은 계엄 내란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 대통령을 무려 2명이나 배출했습니다. 예, 뭐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저렇게 완전히 정말 절연하고 새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희 국회의장님이나 또 우리 여당에서 이런 제안을 해줄 때 너무 고맙다, 정말 찬성한다라고 자기들 동의를 해주면 국민들이 오히려 칭찬을 많이 해줄 것 같은데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닙니다. 헌법 개정 개헌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 또한 아닌 것이고 국민의힘이 합의하고 동참하지 않으면 실제 개헌까지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어쨌든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어쨌든 여야 또 국민들도 생각이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이야말로 그래도 가장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 타이밍을 놓치면 또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네네.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정개특위에서 활동 중이시죠? 정개특위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번 정개특위는 사실은 이제 그 지방의회 네. 선거 구획을 정하는 것과 또 몇 명씩을 뽑을 건지 네네. 그거를 정하는 것이 제일로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또 이제 인구 하한선 미달이라든가 네네. 인구 상한선 초과되는 경우를 조절해 주는 것이 가장 이번에 큰 일이고, 그런데 이제 동시에 전남 광주 통합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기쁘시겠습니다. 예, 저는 기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특별시의원으로 새로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남 이 의회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문제가 전남 좀 크네요. 그러니까 인구는 180만 대 140만. 네. 그러니까 약 100대 78 정도 비중이 되는데 의원 수는 61대, 전남이 61, 광주가 23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네네. 100대 한 3800기 안 됩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해서 너무 적어가지고. 그러면 인구 비례로 가야 되나요? 꼭 그러진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너무 넓고 또 이 농촌도 많기 때문에 인구가 아닌 그런 부분에 이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꼭 인구수대로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구수에 조금만 맞춰줘야 되는데 그 차이가 많이 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좀 특별하게 조절하는데, 전남 도의원들은 또 소외 지역이라서 그걸 또 줄이면 안 되고 네네.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되고, 네. 대도시 지역은 인구 대비 좀 의원수가 적기 때문에 늘려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개특위에서 여야 간 쟁점이 되는 사안도 있습니까? 여야 간 쟁점은 크게는 없고요. 다만 이제 뭐 대구 경북 또 저 충남 대전에 통합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자기들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그게 쟁점인 사안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저희들은 빨리 합의를 해갖고 알아. 왜냐하면 지역 간에 내부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이게 통합이라는 것 자체가 통합 의견을 모아서 힘을 합쳐서 가야 되는데 네. 자기들끼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원들 주장 따로, 또 단체장, 지자체장들 따로, 또 지방의회 따로,
그래서 통일이 안 돼가지고 이 법을 통과를 못 시키고 있어가지고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이 입장을 정리해서 갖고 와라 이것이고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구 경북은 물론 충남 대전도 같이 하자 이런 맞습니다.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5국 3특이라고 지역균형 또 우리 의장님이 이번에 개헌에도 꼭 넣자고 하는 게 국가균형 발전이 발전인데 있습니다. 그 네. 내용이 바로 이제 이 초광역 통합을 통한 지역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꼭 그 최소한 대구 경북 충남 대전까지도 함께 해줘야 이게 큰 의미가 있지. 우리가 뭐 꼭 전남 광주만 이렇게 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신 빨리 그 자체적으로 좀 합의를 해서 얼른 갖고 와야 됩니다. 최종 시한이 언제입니까? 이번 본회의가 마지막입니까? 아, 꼭 그렇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제 민주당도 공천을 4월 20일까지는 끝내기로 했고요. 네네. 또 끝내야 그분들이 준비를 하고 유권자들도 누군지 알아봐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4월 20일까지로 이제 공천을 마무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 전까지는 해줘야 되겠죠. 예. 의원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장이 되시면 다들 개헌에 좀 개헌론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역대 의장마다 다 개헌을 제안을 던졌어요. 그 개헌의 주도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제일로 대장님인 의장님이 아무래도 그런 거를 주장하기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 또 하나의 또 업적을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하는 게 꼭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헌에 대해서는 여야가 약속한 바가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 그렇죠. 네. 4년 중임제 개헌을 던졌고 그 당시 나섰던 대선 후보들이 다 약속을 했습니다. 네, 네. 집권을 하게 되면 개헌을 하겠다. 근데 그 약속들이 다 어긋났어요. 왜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어떤 국가 발전과 국민들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블랙홀로 빠져들까봐 네, 그에 대한 전략적으로 단지 우리 당에 나한테 유리한 정치인들이 그것만 계산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죠. 국민을 바라보고 나한테 조금 불리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국가의 입장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게 안 될 일이 없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더 그런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예, 다를 때보다도요. 그다음에 또 어떤 정치적인 뭐 개편을 정치 구조 개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계엄 통제하고 5.18 정신 수록하는 것 정도 또 지역균형 발전이니까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가 많지 않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런 좋은 의미의 개헌을 해주면 국민들도 요 정도는 우리가 여야 없이 지역 감정 없이 모두가 수용할 만한 아주 좋은 차원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이번 개헌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김 기자,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조국 혁신당 중에서는 뭐 개헌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보냈고요. 그리고 또 그 우원식 의장이 그 어제 기자회견 하기 전에 물밑 접촉을 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네. 뭐 법률권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접촉을 했을 때 좀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어제 좀 기자회견에서는 개헌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키는 역시 국민의힘이네요. 국민의힘보다는 국민들에게 저는 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대다수가 만약에 이거를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면 사실은 국민의힘을 빼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바랍니다. 네. 87년 체제 도대체 언제까지 그 체제 속에서 저희가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문수 민주당 의원, 김성은 뉴스토마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